네, 예, 이렇게 정의한 그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 중요한 이유가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인과율에 대해서, 코잘리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건데요. 예. 저 인터벌의 값이 마이너스 c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이 방금 말한 것처럼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인터벌은 0보다 크면 스페이스 라이크라고 부르고 0이면 널이라고 부르고 0보다 작으면 타임 라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냥 각각의 성분을 보면, 그러니까 델타 x와 델타 t 성분을 따로따로 보면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관측값이 달라요. 로렌스 변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하지만 요 제곱해서 서로 뺀 인터벌을 계산을 하면 값 자체도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요. 특히 그 값이 음수냐 양수냐 0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100%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조금 그림을 다시 그리고 얘기를 하면, 역시나 이제 저 빛은 45도로 그리는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 뭐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그러면 요 시간 방향 위쪽 아래쪽은 둘 다 저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 타임 라이크지만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위쪽은, 그러니까 스페이스 라이크 타임 라이크 인터벌은 미래와 과거가 서로 분리가 됩니다. 반면에 스페이스 라이크 인터벌은, 특히 이제 공간 좌표가 지금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린 거 말고도 조금 더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그러니까 로테이션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친 저 영역은 로테이션까지 이용을 하면 다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될 뿐더러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보면 어느 관성계에서는 살짝 타임 컴포넌트가 0보다 큰 것처럼 보이는 게,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된 다른 관성계에서 보면 살짝 타임 컴포넌트가 0보다 작은 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나중에 일어났고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 타임 라이크면 두 사건 중에 어느 게 먼저 일어났다 나중에 일어났다에 대해서 모든 관성계들이 의견 일치를 보는데,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 스페이스 라이크면 어느 이벤트가 더 먼저 일어났는지 아니면 동시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프레임마다 의견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뭔가 말이 되는 인과율을 쓰려고 하면 스페이스 라이크 인터벌로 떨어져 있는 그 두 이벤트는 서로 인과관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게 논리적인 모순을 피해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레오 버전의 상대론에서는 모든 관성계들이 시간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모든 관성계에서 두 사건의 선후 관계가 명확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버전에서는 빛의 속도가 모든 프레임에서 공통되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속도가 유한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인과관계를 미칠 수 없는 두 사건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명 기준은 아까 정의한 저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고요. 네, 여기까지 질문. 예, 없으면 저 바로 그 로렌스 변환의 응용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예,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 그 다음에 공간이 예, 길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 그 얘기를 간략하게나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예, 시공간에서 그러니까 공간 방향으로 길이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점에 가까운 물체라면 이제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었다만 가지고 밝히면 되는데 이제 길이가 있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여러 개의 입자들이 연결돼 가지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길이를 재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물체가 길이를 갖는 순간 예, 특정 관성계가 하나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물체가 정지해 있는 관성계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 여기서 논의를 할 때는 그 프라임드 관성계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볼 텐데요. 그래서 O 프라임의 예, 관점에서 보는 걸 먼저 생각을 하자면 그리고 예, 지금 제가 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데 예, 지금부터는 그냥 C 콜 1로 두겠습니다. 그 말은 C 콜 1로 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시간과 공간을 처음부터 같은 단위로 로 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초 단위 대신 미터 단위로 재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 거 해놓으면 장점 중에 하나는 C를 여기저기 안 써도 되니까 필기량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예, 감마는 많은 상대론 교과서에서 쓰는 것처럼 예, 그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b제곱 나누기 c제곱 분의 1 컨비네이션이고요. 근데 예,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림도 뭐 당연히 그려야겠죠. 예, 그림을 같이 그리고 시작을 하기로 하면 x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어진 x 프라임 t 프라임이 있을 거고요. 좀 제가 뭔가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저 물체가 정지해 있는 거는 프라임드 좌표계가 맞고요. 하지만 그 관측을 언프라임드 좌표계에서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물체 자체는 언프라임드 좌표계 쪽 기준으로 정지해 있고요. 얘가 예, 그냥 자꾸 말이 꼬이네요. 프라임드 관성계 쪽에서 정지해 있는 거고 그 프라임드 관성계가 정지해 있는 거는 언프라임드 관성계 쪽에서 보면은 그냥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는 거죠. 그걸 언프라임드 관성계에서 길이를 재려고 시도를 하면 예, 길이는 지금 제가 점선으로 그린 직선이 요 x축을 통과하고 지나갈 때 만나는 요
x 절편에 해당되는 게 저 언프라임드 관성계 기준에서의 길이일 거라고요. 그러면 뭐 로렌츠 변환식이 있으니까 저 물체의 길이가 L이라는 거는 x 프라임, 그러니까 저 물체의 오른쪽 끝이 그리는 커브는 x 프라임 이퀄 L이라는 게 이제 프라임드 관성계에서의 관점일 텐데, 예. 요거를 고스란히 저 언프라임드 관성계 쪽으로 끌고 오면 감마 x 마이너스 bt 컨비네이션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죠. 예, 저 점선으로 그린 직선의 방정식을 언프라임드 관성계에서 쓴 게 지금 방금 적은 방정식이 되고요. 근데 이제 언프라임드 관성계에서 길이가 얼마로 보이느냐, 겉보기 길이는 이거는 델타 x의 절대값을 t 이퀄 0인데서 저 점선으로 그린 직선의 x 절편을 그리는 건데요. 이거는 방금 위에서 그린 저 직선의 방정식에서 t 이퀄 0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다름 아닌 L 나누기 감마 값일 거고, 풀어서 쓰면 1-b제곱 L이 될 거고, 이거는 L보다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정지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좀 작아 보인다라는 길이 축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상대론을 잘 공부를 하고 있다면 같은 현상을 좀 2개 이상의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프라임 관성계 기준으로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위에서 그렸던 거랑 같은 물리적인 의미는 완전히 같지만 프라임 관성계를 기준으로 그린다면 프라임 붙은 거 입장에서 직교좌표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려야 될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물체가 이쪽에서 정지해 있었으니까 물체는 그냥 어디 안 가고 가만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여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 언프라임드 관성계가 여기선 좀 기울어진 것처럼 보일 텐데 이제 각도는 반대편으로 기울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아까 저 위에서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저 언프라임드 관성계 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거리 L 틸다라는 거를 이 프라임드 관성계 쪽에서 직접 계산을 할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그 인베리언트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라는 개념이 아주 유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쪽은 바이 데피니션, 그러니까 저 프라임드 관성계에서 물체의 길이는 L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여기 이제 조그만 삼각형이 하나 나오는 건데 이게 L이고, 요 삼각형의 그 수직 방향, 그러니까 타임 방향 길이는 아까 그 시간축 기울기랑 공간축 기울기가 같다는 사실로부터 그냥 b 곱하기 L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 L 틸다라는 거는 저 언프라임드 완성계에서는 그냥 그 공간 인터벌 값은 없고 시간 인터벌 아니 시간 차이는 없고 그냥 공간 좌표 차이 값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어차피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은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계산을 해도 값이 일치를 해야 되니까 프라임드 관성계에서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서 저 위에서 계산했던 거랑 이쪽 아래에서 계산한 거랑 같은 값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수축 효과랑 뭐 시간 지연 효과랑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대론을 소개하는 대중서적이나 뭐 일반 물리책이나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도 다 등장을 하는 것들이지만, 그런 책들 대부분 좀 설명 방식이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설명 방식이 약해요. 그래서 말을 조금만 잘못 써도 오해가 생기고 오답을 얻고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 x와 t를 동시에 그리는 이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그리는 습관을 들이면 뭐 물리적인 상황이 어떤 거더라도 전혀 오해 소지 없이 오차 없이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상대론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같은 문제를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푸는 거를 연습을 해보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시간 수축 효과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뭐 특수상대로는 절반 이상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